안녕하세요. 시와 책, 그리고 따뜻한 감성이 있는 이나읍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최근 학교 선생님들의 슬픈 소식들이 많이 있었죠. 학생들의 폭언과 폭력, 그리고 학부모의 무분별한 비난과 공격에 시달리면서도 이를 감내하고 묵묵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어느 때보다 존경스럽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 지금 일기는 이제 막 학교에 들어온 새내기 시절부터 5년간 음악교사로 지내며 학생들과 나누었던 사랑과 눈물과 위로와 그리움이 담긴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아이들을 위한 사랑으로 애쓰고 계실 선생님들을 응원하며 낭독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저는 2월 어느 날 당신이 사오신 한아름의 수국을 기억합니다. 수천 개의 꽃이 엉키어 하나의 이름을 갖는 수국처럼 살아가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사랑을 하는 매일입니다. 저는 강릉의 어느 바닷가에 있습니다. 눈앞에서 하얗게 부서지는 푸른 파도와 매일 밤 지평선으로부터 새롭게 피어나는 달과 별의 숭고함이 그날의 아버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 괜스레 슬퍼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문득 손바닥을 펴니 겨우 한 뼘만한 영원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 초라함이 초라해서 끊임없이 부서지는 파도 쪽으로 심술궂은 발길질을 했습니다. 유한한 세상 속에서 사는 자가 가장 무한한 것에게 보내는 부질없는 질투 같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애달는 사랑이 숨을 멈추는 날, 제 무덤 위에도 풍성하고 아름다운 수국이 피어날까요? 그날이 오면 한아름의 수국을 따다가 당신 발밑에 놓고 목 놓아 울겠습니다. 어머니, 차갑고 딱딱한 운전석 시트에 기대어 쪽잠을 주무시던 당신의 숱한 밤이 없었더라면 저는 지금쯤 아마도 칠흑 같은 공허 속에서 몸부림쳤을 테지요. 제가 부르짖는 이 사랑과 아름다움에 대한 노래는 모두 어머니가 가르친 것입니다. 제 삶은 어머니가 그린 오선보 위에서 사랑의 물살에 몸을 맡긴 채 철없이 흘러가는데 당신의 청춘과 맞바꾼 이 사랑은 겨우 1알도 마음대로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 괘씸함에 대한 벌로 저는 이번 생을 갈아 사랑을 노래해야만 하겠죠. 당신께서 주신 사랑이 희미한 기억 속에 끝내 밑바닥을 드러내면 저도 제 앞에 놓인 가엾은 것들 앞에 무릎을 꿇고 오선보를 그리겠습니다. 제이, 어쩌면 기적은 너였을까? 우리는 누구나 세상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음을 느낄 때나 이따금 칠흑 같은 세상 속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할 때 두려워진다. 그건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모두에게 겁나는 일이다. 겨우 마음을 붙잡아 다시 잘 해보겠노라 다짐하지만 예고 없이 나를 침식하는 우울 앞에서 우리는 항상
작고 연약하여 주춤하곤 한다. 3, 40대가 되어도 세상의 풍파와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하물며 이제 겨우 10여 년 살아낸 아이들에게는 이 얼마나 버거운 일일 텐가. 힘듦 없이 사는 사람은 없다지만 꼭 겪지 않아도 될 힘듦도 있는 법이다. 낯선 세상 쪽에서 불어오는 날카로운 바람에 맞서다 보면 눈안에 거친 파도가 넘실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 그 눈빛에 휩쓸릴 것을 염려하여 사랑하기를 멈춘다면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제이는 여러 아픔으로 방황하던 아이였다. 고압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정 분위기, 그리고 그것에 대한 도피로 선택한 방황, 점점 멀어지는 친구들과의 관계까지. 그때의 제이는 마치 골목 싸움에서 지고 설 곳을 잃은 한 마리의 날성 고양이 같았다. 내 앞에 앉은 제이는 조용했지만 그 아이의 눈에서 온갖 감정들이 해일처럼 살아 일렁이고 있었다. 나는 그런 제이에게 약속했다. 너의 가장 마지막에서 손을 잡거나 박수를 치는 사람이 내가 되어주겠노라고. 그날 이후로 나는 제이가 학교에 오지 않을 때마다 문자를 보냈다. 답이 돌아오지 않은 적도 많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오고 있는지 어디쯤인지 기다린다든지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내 아침 일과가 되었다. 어느 날 1교시가 조금 지난 시간에 제이가 교무실로 들어왔다. 반가움인지 교무실 문을 두드린 그 아이의 용기 때문인지 안 본 며칠 사이에 조금은 헬쑥해진 듯한 아이의 얼굴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마음이 울컥 쏟아졌다. 왜 이제 왔는지는 묻지 않았다. 제이는 학교로 돌아왔고 나와 이야기하기 위해 여기에 서 있었으니까. 한참의 침묵을 깨고 제이는 그간의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제이는 한 번도 나와 눈을 마주하지 않았지만 나는 보았다. 시멘트 바닥에 고정된 아이의 동공이 불안과 초조함으로 쉴 새 없이 흔들리는 것을. 느릿한 제이의 말이 끝나고 나는 작게 떨리던 아이의 손 위에 내 손을 포개었다. 그제야 제이가 나를 봤다. 그 눈에 대고 나는 약속했다. 이제껏 그래왔듯이 매일 너를 기다리고 있겠다고. 네가 필요하다면 내가 네 친구가, 누나가, 엄마가 되어줄 테니 널 위한 진심 하나가 여기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이다. 제이는 한참 내 얼굴과 마주잡은 손을 조용히 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인 뒤 수업도 듣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이는 단 하루도 결석하지 않았다. 제이는 학교로 돌아왔으나 여전히 수업을 잘 듣지는 않았다. 한동안은 엎드려 내내 잠만 잤다. 그러나 빠르진 않아도 분명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매일 학교에 왔고 넥타이까지 전부 챙겨서 교복도 입었다. 친구들과 대화하기 시작했고 점심을 챙겨 먹었다. 열심히 공부하진 않아도 잠들지 않는 수업 시간이 들어갔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봄바람 부는 이듬해 3월의 제이는 여러 친구들 사이에 둘러싸여 얼굴 가득 만연한 생기를 머금고 있었다. 꿈도 생겼다. 열심히 공부해서 이뤄내고 싶은 게 생겼다며 내게 와서 빙글빙글 장난도 쳤다. 그때 제이의 눈에 더 이상 태풍이나 파도 같은 건 없었다. 오직 기대와 설렘만이 가득했을 뿐. 그게 나를 얼마나 감격하게 만들었는지 제이는 알고 있을까?
이제 제이는 성인이 됐다. 어딘가에서 삶의 주체로 살아가고 있을 제이의 모습을 상상하면 마음이 살살 간지러워 괜히 한번 실없이 웃는다. 해가 바뀌는 가장 첫날, 추석, 내 생일. 제이는 지금도 여전히 내게 가끔 안부를 묻곤 하는데 나는 그 아이의 마무리 멘트가 늘 좋았다. 사랑합니다 선생님으로 끝나는 인사.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돌아왔었나. 사랑 속에서 번성하는 삶의 환희와 소멸하는 불안을 경험하면서 나는 사랑의 힘을 더욱이 믿게 됐다. 기적이 무엇인지 이제는 안다. 그건 거친 삶의 폭풍우에서도 끝내 침몰하지 않는 사랑이었다. 나에겐 그게 제이였다. 내 몫의 사랑 또한 번성하기를. 오늘은 그냥 길게 다른 말을 적기보다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었어. 너희는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 않으니까. 누군가 옆에서 사랑한단 말을 자꾸 해주면 언젠가 너희도 사랑을 더 잘 표현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내가 사랑한다는 말이 너희에게 그저 나 뜨거운 말로 들리지 않는다면 좋을 텐데. 사랑해. 언젠가 끝없이 번성하게 될 너의 몫의 사랑까지도. 잡스러운 것. 교실에는 다양한 학생들이 있다. 털털한 아이, 말이 많은 아이, 리더십이 뛰어난 아이, 책을 좋아하는 아이, 운동을 잘하는 아이, 눈물이 많은 아이,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 그리고 자발적으로 주목받길 원하지 않는 아이도 있다. S는 그런 아이였다. S는 늘 조용했다. 학교 행사 어디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수업 시간에도 발표 한 번 한 적이 없었다. 선생님들은 입을 모아 그 아이의 무기력함을 걱정스러워했고 나 또한 의욕적이지 못한 모습이 눈에 밟혀서 상담이라도 해보려고 하면 자신은 불편하지도 않고 불만이 있는 것도 아니라며 정중히 거절하곤 했다. 그 아이 앞에만 서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 내내 마음이 무거워졌다. S는 그렇게 오랫동안 나를 포함한 모든 선생님 앞에서 침묵으로 일관했다. 얼마 뒤에 아이들이 수행평가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 별 생각 없이 아이들의 글을 읽고 있다가 그 아이의 것이 손에 잡혔는데 나는 그 글을 읽으며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세상에 관심이라고는 없을 것만 같았던 그 아이의 글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훌륭한 문체와 논리적인 글, 게다가 자신이 음악을 들으며 느꼈던 숭고한 감정들이 잘 정리되어 있었다. 후에 알았지만 S의 취미는 SNS에 자신의 이야기를 적는 것이었고 그 글은 오랜 시간에 걸쳐 다듬어진 문장들을 모아 만든 것이었다. S는 말을 하는 것 대신 쓰기라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었다. 주로 말하는 우리가 그것을 미처 눈치채지 못했을 뿐. 나는 식물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이다. 식물을 기르는 게 취미인 친구가 이 풀은 저 꽃은 하고 한참 내게 설명해 준 적도 있지만 단 한 개의 이름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
이걸 쓰는 와중에도 생각나는 풀이라고는 강아지 풀, 애기 똥풀, 들풀 정도고 꽃이라고 해봐야 장미나 해바라기 같은 흔한 것들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알거나 모르는 것과는 관계없이 모든 식물이 각각의 삶과 생장을 계획하며 주체적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식물은 어떤 모습을 한다 해도 식물이라는 사실로서 식물이다. 일반적인 식물이라 함은 응당 흙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평생을 물에 떠다니며 살아가는 식물도 있다. 식물은 당연히 햇빛을 받아야 자란다고 하지만 음지에서 비로소 뿌리를 내리는 음지식물도 있으며 꽃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지만 열매 안에 꽃을 피우는 무화과가 있다. 언젠가 본 식물도감에서는 우리가 식용과 관상용으로 사용하는 식물은 전체의 5%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어리석게도 우리 눈에 잘 띄지 않거나 잘 모르는 식물이거나 먹을 수 없다는 이유로 95%의 식물에게는 잡초라는 이름을 붙이곤 한다. 세상이 정해놓은 정답에 어긋난다고 해서 색안경 너머로 상대를 재단하는 다수의 우리는 과연 무슨 답을 듣고 싶은 것일까? 자신만의 생존지에 자리를 잡은 아이에게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는 걸 잠시간 잊었다. 아이들 각각이 뿌리내릴 마땅한 공간을 내주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넓은 마음을 일구어야 하는 걸까? 그 방대함을 상상하면 머리가 아득해지는 듯하지만 그 또한 내 사명임을 잊지 않을 것. 소중한 나의 Y. 아이들은 종종 친구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를 안고 내 앞에 앉는다. 폭풍과 같은 매일을 사는 아이들의 세상은 우정이나 사랑과 같은 관계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자전하고 있다. 그리고 그건 이미 어른이 되어버린 지난날의 우리도 지나온 것이다. 우리는 늘 진정한 의미의 친구를 가지는 것을 소망한다. 내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농도 깊은 이야기부터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가볍고 날것의 것까지 모두 이해해주는 친구를 찾아 떠나는 여행은 우리 생에 걸쳐 계속되곤 한다. 내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친구 Y가 있다. 고등학교 1학년 초반에 나는 제법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편이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무리가 나누어졌는데 그 어느 무리에도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 친구가 세상의 전부였을 여고생에게 함께 다닐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혼자 멀뚱히 앉아있던 내게 누군가 뜬금없이 이따 밥 같이 먹을래? 라고 묻는 것이다. 그게 Y였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식사를 함께 했고 세상 이곳저곳을 함께 여행했으며 오랜 시간 각자의 세상 이야기를 듣고 많은 밤을 새우며 대화했다.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Y는 변함없이 내 가장 가까운 곁에 머무르며 내 영혼의 단짝이 되어주었다. Y는 차분하고 조용한 반면에 나는 늘 주변이 북적하고 바쁘게 사는 걸 좋아한다. Y는 밤에, 나는 한낮에 가장 큰 에너지를 가진다. 뜨개질이나 캘리그라피, 그림 그리기와 같은 것을 취미로 하는 Y와 테니스와 헬스 같은 스포츠로 여가 시간을 보내는 나의 대화는 자주 서로를 신기해하며 끝나곤 했다. Y는 100가지 중
99가지가 나와 달랐다. 그러나 나에게 꼭 맞는 다정함, 그 한 가지가 내겐 너무나도 중요했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멋대로 재단하지 않고 묵묵히 내 곁을 지키며 어떤 순간에도 나는 너와 함께일 거라 말해주는 그 따뜻함이 좋아서 나는 기꺼이 99가지 정도는 Y에게 맡기기로 했던 것이었다. 그 99개의 이해를 위해 우리도 여러 번 치열한 오해를 지나와야 했다. 사소한 걸로 서운해하기도 하고 속으로 삭히고 있다가 감정의 골이 깊어져 한동안 둘이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은 적도 있다. 얼렁뚱땅 화해하고 또다시 대면대면한 날을 보낸 적도 여러 번 있다. 그럼에도 아이가 내 곁을 비운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다시 대화하는 데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했더라도 절대 내 자리를 치워버리진 않았다. 그렇게 오랜 시간 희로애락을 함께하고 나니 우리는 비로소 더욱이 단단해질 수 있었다. 사람들은 인생에 진짜 내 편 하나만 있어도 성공이라는 말을 목숨처럼 믿고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분하기 위해 애쓰곤 한다. 진짜라고 믿었던 친구가 사실 나와 잘 맞지 않는 가짜라고 느껴지면 크게 배신감을 느끼고 재빠르게 내가 만들어 놓은 진짜만 들어올 수 있는 울타리 바깥으로 그를 던져버리는 것이다. 어린 날에 나도 그랬으니까. 그러나 내 사람이란 건 잘 만든 도자기와 같아서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 여러 번 매만지고 뜨거운 가마 앞을 지키는 게 고단할지언정 도자기가 완전히 구워질 때까지 절대 그 앞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 잘 구워진 도자기에 조심스럽게 칠을 바르고 금이 간 곳은 없는지 자주 확인해 주어야 하는 것. 그 과정이 정성스러울수록 우아하고 단단한 도자기가 만들어지듯이 견고한 우정을 쌓기 위해서는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니 우리는 상대의 다양한 모습과 표정을 오래 기억해주고 치열하게 대화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훗날 내 사람이 되어줄 누군가를 위해서 지친 저녁 말없이 토닥이던 손길에 마음이 녹았다거나 쪽지에 적힌 장난스러운 말에 복잡하던 머릿속이 잠시나마 환하게 밝아지는 경험을 했다거나 내밀어준 손이 유난히 따스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거나 하는 유치하고 멜랑콜리한 것들이 이제껏 Y를 사랑하게 만든 이유가 되어준 것처럼 작은 것으로도 기뻐하기를. 그런 것들이 쌓이면 비로소 우정이 되니까. 우정은 기억이 아니라 감각임을 잊지 말 것. 그러니 우리 아이들의 우정도 쉽게 재단되지 않기를, 빠르게 엮어진다고 가벼이 하지 않고 오래되었다고 방치하지 않기를, 잘 빚어진 도자기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기는 날까지 곁에 선 사람들을 내내 아껴주기를, 마주잡은 손을 놓지 않기를. 나태주 선생님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다녀가신 한 고등학교의 음악교사입니다. 지난번 급히 돌아가시느라 감사 인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워 이렇게 펜을 듭니다. 저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의 글로써 용기와 위로를 얻었다 말했을 테니 감흥없이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선생님의 시가 제게는 사랑이고 연민이고 우정이었다 말하고 싶습니다. 제 20대는 선생님의 글 앞에서 여러 번 울고 웃고 안고 눕고 기대었으니까요.
너무 흔해서 시선조차 잘 닿지 않는 풀꽃을 가여워하시고 구름 한 점마다 사랑을 두고 내 것이 아닌 꿈에도 애정을 담다니요. 눈과 마음을 얼마나 다듬어야 그렇게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인지요. 선생님의 세상 앞에 선 저는 언제나 한없이 작습니다. 강연날 마이크를 잡은 손과 입이 떨려서 미처 전하지 못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저도 선생님과 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제 앞에 앉은 이 작은 아이들의 정죄되지 않은 마음도 가엾게 여기고 진실한 행복을 빌어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해를 거듭하고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이 미숙한 마음들을 무한히 사랑하지 않고서는 오랫동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조금 더 오랜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작은 것에 감탄하고 안타까운 것들에 곁을 내어주는 법을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보고 듣고 숨 쉴 수 있는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물음에 대한 답으로 있는 그대로 아름다우니 노력할 것 없이 그저 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진정한 교사가 될 수 없다고 스스로를 다그쳐왔던 제게 해일과 같은 충격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저는 꽤 오랜 시간을 들여 고민해 보았습니다. 제가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하는지, 저는 이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여러 번 고민해 보아도 저는 이 마음을 사랑 말고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름다운 단어를 줄줄이 사용하지 않고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오랜 시간 놓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 삶 자체가 학생의 삶을 관통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걸음 한자, 말 한마디, 한 번의 스침에도 의미 부여하기를 좋아하지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가꾼 삶이 언젠가 학생들의 삶에 맞닿으면 그 아이들의 세상도 조금은 더 섬세하고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비록 선생님 같은 눈을 갖지는 못하여도 사랑과 아름다움에 대해 말하기를 멈추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빌려서 신이 허락하신 오늘 하루치의 사랑과 평안과 따스함과 부드러움을 전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낭독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굿나잇. 안녕하세요. 시와 책, 그리고 따뜻한 감성이 있는 이나읍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최근 학교 선생님들의 슬픈 소식들이 많이 있었죠. 학생들의 폭언과 폭력, 그리고 학부모의 무분별한 비난과 공격에 시달리면서도 이를 감내하고 묵묵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어느 때보다 존경스럽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 지금 일기는 이제 막 학교에 들어온 새내기 시절부터 5년간 음악교사로 지내며 학생들과 나누었던 사랑과 눈물과 위로와 그리움이 담긴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아이들을 위한 사랑으로 애쓰고 계실 선생님들을 응원하며 낭독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저는 2월 어느 날 당신이 사오신 한아름의 수국을 기억합니다. 수천 개의 꽃이 엉키어 하나의 이름을 갖는 수국처럼 살아가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사랑을 하는 매일입니다. 저는 강릉의 어느 바닷가에 있습니다. 눈앞에서 하얗게 부서지는 푸른 파도와 매일 밤 지평선으로부터 새롭게 피어나는 달과 별의 숭고함이 그날의 아버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 괜스레 슬퍼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문득 손바닥을 펴니 겨우 한 뼘만한 영원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 초라함이 초라해서 끊임없이 부서지는 파도 쪽으로 심술궂은 발길질을 했습니다. 유한한 세상 속에서 사는 자가 가장 무한한 것에게 보내는 부질없는 질투 같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애달른 사랑이 숨을 멈추는 날, 제 무덤 위에도 풍성하고 아름다운 수국이 피어날까요? 그날이 오면 한아름의 수국을 따다가 당신 발밑에 놓고 목 놓아 울겠습니다. 어머니, 차갑고 딱딱한 운전석 시트에 기대어 쪽잠을 주무시던 당신의 숱한 밤이 없었더라면 저는 지금쯤 아마도 칠흑 같은 공허 속에서 몸부림쳤을 테지요. 제가 부르짖는 이 사랑과 아름다움에 대한 노래는 모두 어머니가 가르친 것입니다. 제 삶은 어머니가 그린 오선보 위에서 사랑의 물살에 몸을 맡긴 채 철없이 흘러가는데 당신의 청춘과 맞바꾼 이 사랑은 겨우 1알도 마음대로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 괘씸함에 대한 벌로 저는 이번 생을 갈아 사랑을 노래해야만 하겠죠. 당신께서 주신 사랑이 희미한 기억 속에 끝내 밑바닥을 드러내면 저도 제 앞에 놓인 가엾은 것들 앞에 무릎을 꿇고 오선보를 그리겠습니다. 제이, 어쩌면 기적은 너였을까? 우리는 누구나 세상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음을 느낄 때나 이따금 칠흑 같은 세상 속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할 때 두려워진다. 그건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모두에게 겁나는 일이다. 겨우 마음을 붙잡아 다시 잘 해보겠노라 다짐하지만 예고 없이 나를 침식하는 우울 앞에서 우리는 항상 작고 연약하여 주춤하곤 한다. 3, 40대가 되어도 세상의 풍파와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하물며 이제 겨우 10여 년 살아낸 아이들에게는 이 얼마나 버거운 일일 텐가. 힘듦 없이 사는 사람은 없다지만 꼭 겪지 않아도 될 힘듦도 있는 법이다. 낯선 세상 쪽에서 불어오는 날카로운 바람에 맞서다 보면 눈안에 거친 파도가 넘실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 그 눈빛에 휩쓸릴 것을 염려하여 사랑하기를 멈춘다면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제이는 여러 아픔으로 방황하던 아이였다. 고압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정 분위기, 그리고 그것에 대한 도피로 선택한 방황, 점점 멀어지는 친구들과의 관계까지. 그때의 제이는 마치 골목 싸움에서 지고 설 곳을 잃은 한 마리의 날성 고양이 같았다.
내 앞에 앉은 제이는 조용했지만 그 아이의 눈에서 온갖 감정들이 해일처럼 살아 일렁이고 있었다. 나는 그런 제이에게 약속했다. 너의 가장 마지막에서 손을 잡거나 박수를 치는 사람이 내가 되어주겠노라고. 그날 이후로 나는 제이가 학교에 오지 않을 때마다 문자를 보냈다. 답이 돌아오지 않은 적도 많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오고 있는지 어디쯤인지 기다린다든지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내 아침 일과가 되었다. 어느 날 1교시가 조금 지난 시간에 제이가 교무실로 들어왔다. 반가움인지 교무실 문을 두드린 그 아이의 용기 때문인지 안 본 며칠 사이에 조금은 헬쑥해진 듯한 아이의 얼굴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마음이 울컥 쏟아졌다. 왜 이제 왔는지는 묻지 않았다. 제이는 학교로 돌아왔고 나와 이야기하기 위해 여기에 서 있었으니까. 한참의 침묵을 깨고 제이는 그간의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제이는 한 번도 나와 눈을 마주하지 않았지만 나는 보았다. 시멘트 바닥에 고정된 아이의 동공이 불안과 초조함으로 쉴 새 없이 흔들리는 것을. 느릿한 제이의 말이 끝나고 나는 작게 떨리던 아이의 손 위에 내 손을 포개었다. 그제야 제이가 나를 봤다. 그 눈에 대고 나는 약속했다. 이제껏 그래왔듯이 매일 너를 기다리고 있겠다고. 네가 필요하다면 내가 네 친구가, 누나가, 엄마가 되어줄 테니 널 위한 진심 하나가 여기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이다. 제이는 한참 내 얼굴과 마주잡은 손을 조용히 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인 뒤 수업도 듣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이는 단 하루도 결석하지 않았다. 제이는 학교로 돌아왔으나 여전히 수업을 잘 듣지는 않았다. 한동안은 엎드려 내내 잠만 잤다. 그러나 빠르진 않아도 분명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매일 학교에 왔고 넥타이까지 전부 챙겨서 교복도 입었다. 친구들과 대화하기 시작했고 점심을 챙겨 먹었다. 열심히 공부하진 않아도 잠들지 않는 수업 시간이 들어갔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봄바람 부는 이듬해 3월의 제이는 여러 친구들 사이에 둘러싸여 얼굴 가득 만연한 생기를 머금고 있었다. 꿈도 생겼다. 열심히 공부해서 이뤄내고 싶은 게 생겼다며 내게 와서 빙글빙글 장난도 쳤다. 그때 제이의 눈에 더 이상 태풍이나 파도 같은 건 없었다. 오직 기대와 설렘만이 가득했을 뿐. 그게 나를 얼마나 감격하게 만들었는지 제이는 알고 있을까? 이제 제이는 성인이 됐다. 어딘가에서 삶의 주체로 살아가고 있을 제이의 모습을 상상하면 마음이 살살 간지러워 괜히 한번 실없이 웃는다. 해가 바뀌는 가장 첫날, 추석, 내 생일. 제이는 지금도 여전히 내게 가끔 안부를 묻곤 하는데 나는 그 아이의 마무리 멘트가 늘 좋았다. 사랑합니다 선생님으로 끝나는 인사.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돌아왔었나. 사랑 속에서 번성하는 삶의 환희와 소멸하는 불안을 경험하면서 나는 사랑의 힘을 더욱이 믿게 됐다. 기적이 무엇인지 이제는 안다. 그건 거친 삶의 폭풍우에서도 끝내 침몰하지 않는 사랑이었다. 나에겐 그게 제이였다.
내 몫에 사랑 또한 번성하기를. 오늘은 그냥 길게 다른 말을 적기보다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었어. 너희는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 않으니까. 누군가 옆에서 사랑한단 말을 자꾸 해주면 언젠가 너희도 사랑을 더 잘 표현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내가 사랑한다는 말이 너희에게 그저 나 뜨거운 말로 들리지 않는다면 좋을 텐데. 사랑해. 언젠가 끝없이 번성하게 될 너의 몫의 사랑까지도. 잡스러운 것. 교실에는 다양한 학생들이 있다. 털털한 아이, 말이 많은 아이, 리더십이 뛰어난 아이, 책을 좋아하는 아이, 운동을 잘하는 아이, 눈물이 많은 아이,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 그리고 자발적으로 주목받길 원하지 않는 아이도 있다. 에스는 그런 아이였다. 에스는 늘 조용했다. 학교 행사 어디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수업 시간에도 발표 한 번 한 적이 없었다. 선생님들은 입을 모아 그 아이의 무기력함을 걱정스러워했고 나 또한 의욕적이지 못한 모습이 눈에 밟혀서 상담이라도 해보려고 하면 자신은 불편하지도 않고 불만이 있는 것도 아니라며 정중히 거절하곤 했다. 그 아이 앞에만 서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 내내 마음이 무거워졌다. 에스는 그렇게 오랫동안 나를 포함한 모든 선생님 앞에서 침묵으로 일관했다. 얼마 뒤에 아이들이 수행평가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 별 생각 없이 아이들의 글을 읽고 있다가 그 아이의 것이 손에 잡혔는데 나는 그 글을 읽으며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세상에 관심이라고는 없을 것만 같았던 그 아이의 글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훌륭한 문체와 논리적인 글, 게다가 자신이 음악을 들으며 느꼈던 숭고한 감정들이 잘 정리되어 있었다. 후에 알았지만 S의 취미는 SNS에 자신의 이야기를 적는 것이었고 그 글은 오랜 시간에 걸쳐 다듬어진 문장들을 모아 만든 것이었다. S는 말을 하는 것 대신 쓰기라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었다. 주로 말하는 우리가 그것을 미처 눈치채지 못했을 뿐. 나는 식물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이다. 식물을 기르는 게 취미인 친구가 이 풀은 저 꽃은 하고 한참 내게 설명해 준 적도 있지만 단 한 개의 이름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 이걸 쓰는 와중에도 생각나는 풀이라고는 강아지풀, 애기똥풀, 들풀 정도고 꽃이라고 해봐야 장미나 해바라기 같은 흔한 것들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알거나 모르는 것과는 관계없이 모든 식물이 각각의 삶과 생장을 계획하며 주체적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식물은 어떤 모습을 한다 해도 식물이라는 사실로서 식물이다. 일반적인 식물이라 함은 응당 흙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평생을 물에 떠다니며 살아가는 식물도 있다. 식물은 당연히 햇빛을 받아야 자란다고 하지만 음지에서 비로소 뿌리를 내리는 음지식물도 있으며 꽃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지만 열매 안에 꽃을 피우는 무화과가 있다. 언젠가 본 식물도감에서는 우리가 식용과 관상용으로 사용하는 식물은 전체의 5%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어리석게도 우리 눈에 잘 띄지 않거나 잘 모르는 식물이거나 먹을 수 없다는 이유로 95%의 식물에게는 잡초라는 이름을 붙이곤 한다. 세상이 정해놓은 정답에 어긋난다고 해서 색안경 너머로 상대를 재단하는 다수의 우리는 과연 무슨 답을 듣고 싶은 것일까? 자신만의 생존지에 자리를 잡은 아이에게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는 걸 잠시간 잊었다. 아이들 각각이 뿌리내릴 마땅한 공간을 내주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넓은 마음을 일구어야 하는 걸까? 그 방대함을 상상하면 머리가 아득해지는 듯하지만 그 또한 내 사명임을 잊지 않을 것. 소중한 나의 Y. 아이들은 종종 친구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를 안고 내 앞에 앉는다. 폭풍과 같은 매일을 사는 아이들의 세상은 우정이나 사랑과 같은 관계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자전하고 있다. 그리고 그건 이미 어른이 되어버린 지난날의 우리도 지나온 것이다. 우리는 늘 진정한 의미의 친구를 가지는 것을 소망한다. 내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농도 깊은 이야기부터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가볍고 날것의 것까지 모두 이해해주는 친구를 찾아 떠나는 여행은 우리 생에 걸쳐 계속되곤 한다. 내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친구 Y가 있다. 고등학교 1학년 초반에 나는 제법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편이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무리가 나누어졌는데 그 어느 무리에도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 친구가 세상의 전부였을 여고생에게 함께 다닐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혼자 멀뚱히 앉아있던 내게 누군가 뜬금없이 이따 밥 같이 먹을래? 라고 묻는 것이다. 그게 Y였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식사를 함께 했고 세상 이곳저곳을 함께 여행했으며 오랜 시간 각자의 세상 이야기를 듣고 많은 밤을 새우며 대화했다.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Y는 변함없이 내 가장 가까운 곁에 머무르며 내 영혼의 단짝이 되어주었다. Y는 차분하고 조용한 반면에 나는 늘 주변이 북적하고 바쁘게 사는 걸 좋아한다. Y는 밤에, 나는 한낮에 가장 큰 에너지를 가진다. 뜨개질이나 캘리그라피, 그림 그리기와 같은 것을 취미로 하는 Y와 테니스와 헬스 같은 스포츠로 여가 시간을 보내는 나의 대화는 자주 서로를 신기해하며 끝나곤 했다. Y는 100가지 중 99가지가 나와 달랐다. 그러나 나에게 꼭 맞는 다정함, 그 한 가지가 내겐 너무나도 중요했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멋대로 재단하지 않고 묵묵히 내 곁을 지키며 어떤 순간에도 나는 너와 함께일 거라 말해주는 그 따뜻함이 좋아서 나는 기꺼이 99가지 정도는 Y에게 맡기기로 했던 것이었다. 그 99개의 이해를 위해 우리도 여러 번 치열한 오해를 지나와야 했다. 사소한 걸로 서운해하기도 하고 속으로 삭히고 있다가 감정의 골이 깊어져 한동안 둘이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은 적도 있다. 얼렁뚱땅 화해하고 또다시 대면대면한 날을 보낸 적도 여러 번 있다. 그럼에도 아이가 내 곁을 비운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다시 대화하는 데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했더라도 절대 내 자리를 치워버리진 않았다. 그렇게 오랜 시간 희로애락을 함께하고 나니 우리는 비로소 더욱이 단단해질 수 있었다.
사람들은 인생에 진짜 내 편 하나만 있어도 성공이라는 말을 목숨처럼 믿고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분하기 위해 애쓰곤 한다. 진짜라고 믿었던 친구가 사실 나와 잘 맞지 않는 가짜라고 느껴지면 크게 배신감을 느끼고 재빠르게 내가 만들어 놓은 진짜만 들어올 수 있는 울타리 바깥으로 그를 던져버리는 것이다. 어린 날의 나도 그랬으니까. 그러나 내 사람이란 건 잘 만든 도자기와 같아서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 여러 번 매만지고 뜨거운 가마 앞을 지키는 게 고단할지언정 도자기가 완전히 구워질 때까지 절대 그 앞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 잘 구워진 도자기에 조심스럽게 칠을 바르고 금이 간 곳은 없는지 자주 확인해 주어야 하는 것. 그 과정이 정성스러울수록 우아하고 단단한 도자기가 만들어지듯이 견고한 우정을 쌓기 위해서는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니 우리는 상대의 다양한 모습과 표정을 오래 기억해주고 치열하게 대화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훗날 내 사람이 되어줄 누군가를 위해서 지친 저녁 말없이 토닥이던 손길에 마음이 녹았다거나 쪽지에 적힌 장난스러운 말에 복잡하던 머릿속이 잠시나마 환하게 밝아지는 경험을 했다거나 내밀어준 손이 유난히 따스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거나 하는 유치하고 멜랑콜리한 것들이 이제껏 Y를 사랑하게 만든 이유가 되어준 것처럼 작은 것으로도 기뻐하기를. 그런 것들이 쌓이면 비로소 우정이 되니까. 우정은 기억이 아니라 감각임을 잊지 말 것. 그러니 우리 아이들의 우정도 쉽게 재단되지 않기를, 빠르게 엮어진다고 가벼이 하지 않고 오래되었다고 방치하지 않기를, 잘 빚어진 도자기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기는 날까지 곁에 선 사람들을 내내 아껴주기를, 마주 잡은 손을 놓지 않기를. 나태주 선생님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다녀가신 한 고등학교의 음악교사입니다. 지난번 급히 돌아가시느라 감사 인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워 이렇게 펜을 듭니다. 저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의 글로써 용기와 위로를 얻었다 말했을 테니 감흥 없이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선생님의 시가 제게는 사랑이고 연민이고 우정이었다 말하고 싶습니다. 제 20대는 선생님의 글 앞에서 여러 번 울고 웃고 안고 눕고 기대었으니까요. 너무 흔해서 시선조차 잘 닿지 않는 풀꽃을 가여워하시고 구름 한 점마다 사랑을 두고 내 것이 아닌 꿈에도 애정을 담다니요. 눈과 마음을 얼마나 다듬어야 그렇게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인지요. 선생님의 세상 앞에 선 저는 언제나 한없이 작습니다. 강연날 마이크를 잡은 손과 입이 떨려서 미처 전하지 못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저도 선생님과 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제 앞에 앉은 이 작은 아이들의 정죄되지 않은 마음도 가엾게 여기고 진실한 행복을 빌어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해를 거듭하고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이 미숙한 마음들을 무한히 사랑하지 않고서는 오랫동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조금 더 오랜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작은 것에 감탄하고 안타까운 것들에 곁을 내어주는 법을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보고 듣고 숨 쉴 수 있는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물음에 대한 답으로 있는 그대로 아름다우니 노력할 것 없이 그저 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진정한 교사가 될 수 없다고 스스로를 다그쳐 왔던 제게 해일과 같은 충격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저는 꽤 오랜 시간을 들여 고민해 보았습니다. 제가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하는지, 저는 이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여러 번 고민해 보아도 저는 이 마음을 사랑 말고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름다운 단어를 줄줄이 사용하지 않고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오랜 시간 놓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 삶 자체가 학생의 삶을 관통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걸음 한자, 말 한마디, 한 번의 스침에도 의미 부여하기를 좋아하지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가꾼 삶이 언젠가 학생들의 삶에 맞닿으면 그 아이들의 세상도 조금은 더 섬세하고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비록 선생님 같은 눈을 갖지는 못하여도 사랑과 아름다움에 대해 말하기를 멈추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빌려서 신이 허락하신 오늘 하루치의 사랑과 평안과 따스함과 부드러움을 전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낭독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굿나잇.